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자료구조 과목을 같이 강의하고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은 자료구조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구조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학습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구조는 우리 교재에 보면 전체 8챕터 8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단원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원에서는 기본 개념이라는 단원인데요. 자, 자료구조의 특징, 자, 어떤 걸 가지고 자료구조라고 하는지, 또 자료구조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료구조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 자, 알고리즘이라는 건 또 어떤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과정을 기술한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적당하게 배열이나 또 특정한 어떤 스택이나 큐나 트리나 그래프와 같은 그런 특정한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라는 게 무엇이고 왜 자료 구조가 필요한지, 또 자료 구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또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의 어떤 연관성, 관련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팍스라고 해서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여러 가지 언어 중에 자, 어떤 구문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흔히 이거를 제귀 알고리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제귀 알고리즘에서 리커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귀 알고리즘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제귀 알고리즘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면 굉장히 코드 자체가 짧아지고 간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기 알고리즘을 작성을 했을 때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제기 알고리즘 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중복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알고리즘의 성능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했을 때 실행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알고리즘 상태에서 가장 많은 연산이 수행되는 그 부분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지, 연산 시간에 또는 연산 횟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이러한 성능 분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이러한 시간 복잡도를 표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자, 2단원에서는 배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사실 배열이라는 거는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또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배열을 빼놓고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배열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자, 배열 자료 구조의 어떤 특징, 또 어떤 형태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순서 리스트의 특징이나 또 배열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건지, 배열의 표현 방법, 또 배열을 이용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 배열을 응용을 할 수 있는지, 배열의 응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형 자료 구조 중에 대표적으로 스택과 큐라는 게 있는데요. 스택과 큐의 특징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자료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우리가 다른 컴퓨터 관련된 과목 중에 다른 과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자료 구조에서 배우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자료 구조 요소들은 컴퓨터 과학의 여러 과목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스택과 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스택과 큐 부분에서는 스택의 특징이 어떤 건지, 또 큐의 특징이 어떤 건지, 자, 큐를 조금 더 응용한 형태의 데크, 또 스택을 이용을 해서 어떤 수식을 계산한다거나, 자, 수식을 표기하는 것을 변환하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중위 표기식을 후위 표기식으로 바꾼다거나, 후위 표기식을 이용을 해서 스택에 넣어서 이걸 계산을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기식을 변환하는 거, 또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응용을 해서 어떤 분야에서 이 스택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택도 이제 하나의 스택, 하나의 큐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중 스택, 다중 큐라고 해서요.
자, 어떤 스택을 배열 같은 부분에 여러 개의 스택으로 구현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개의 큐로 구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중 스택과 다중 큐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 자, 사실은 자료구조는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데 연결 리스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배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연결 리스트. 자, 연결 리스트라는 것이 어떤 형태냐. 자, 연결 리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도 단순 연결 리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연결 리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을 한다거나 큐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결 리스트의 개념, 또 단순 연결 리스트, 또 동적으로 연결된 스택과 큐, 그 다음에 비사용 기억 공간 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또 희소행렬. 우리가 희소행렬이라는 거는 행렬로 표현을 하는 건데 무수히 많은 0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데이터 어떤 값을 갖고 있는 요소는 굉장히 적은 형태의 어떤 행렬을 우리가 희소행렬이라고 하는데 희소행렬을 연결 리스트로 표현을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 리스트의 응용이나 또 연결 리스트를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의 형태로 양쪽에 왼쪽에 링크, 오른쪽에 링크에서 L링크, R링크 해서 링크를 2개 두는 형태의 이중 연결 리스트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또 단점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자, 일반 리스트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자, 4단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트리와 그래프와 또 탐색과 정렬, 또 해싱에 대해서도 배우는데요. 트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 트리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또 트리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진 트리를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자, 이진 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고요. 이진 트리를 표현하는 방법. 트리라는 형태가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형태의 그림의 형태거든요. 계층적인 구조인데, 자, 이런 이진 트리를 우리가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트리 형태를 어떤 형태가 됐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진 트리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진 트리의 각 노드들을 순회하는 것. 그 모든 노드들을 방문하는 그런 순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의 순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이진 트리를 응용하는 부분이 또 필요하고 이진 트리 중에서 연결 리스트로 이것을 표현할 때 널링크를 이용을 해서 이 널링크를 순서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해당이 되는 스레드 이진 트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트리를 이진 트리로 변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죠. 힙 정렬 부분에서도 힙 정렬이라는 것도 있는데 힙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최대 힙, 최소 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최대 힙이나 최소 힙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때 이런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진 탐색 트리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진 탐색 트리에서 배울 거고 또 M1 탐색 트리에 대해서 트리 단원에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부분. 그래프에서도 자, 그래프의 정의,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이진 트리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래프도 역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또 그래프의 어떤 노드들을 순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돼요. 기표우선 탐색이나 너비우선 탐색과 같은 그런 탐색 방법도 있고요. 이런 그래프의 순회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자, 신장 트리, 스패닝 트리다라는 거는 그래프의 모든 정점들을 포함하면서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트리인데 그런 트리 중에서 최소 비용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미니멈 스패닝 트리다 해서 가중치의 값을 최소로 하는 신장 트리를 구하는 그런 두 가지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프림 알고리즘과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하는 그러한 방법, 그런 알고리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프림 알고리즘과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방법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응용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탐색과 정렬에서 이제 탐색하는 방법,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탐색 같은 경우는 뭐 순차 탐색을 한다거나 이진 탐색을 한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탐색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정렬 같은 경우도 내부 정렬이나 외부 정렬이 있는데 내부 정렬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이 있죠. 삽입 정렬이나 선택 정렬, 버블 정렬, 퀵 정렬, 쉘 정렬, 여러 가지 정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렬 방법, 또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 각각의 정렬 알고리즘으로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해 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배우게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해싱에 대해서 배웁니다. 해싱. 해싱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탐색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해시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떤 키 값이 있으면 키 값을 해시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계산된 결과 값이 결국에는 메모리의 주소가 되는, 즉 해시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키 값을 활용을 해서 그 키 값이 저장된 위치가 결정되는 그러한 형태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해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벌 테이블하고 해싱의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를 해싱이라고 하느냐, 또 해싱에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해싱의 이제 방법 중에 이제 정적 해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정적 해싱에서 구체적으로 해시 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해시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특정한 어떤 해시 함수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동일한 어떤 메모리 주소, 동일한 어떤 해시 결과값이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충돌이 발생이 됐다, 콜리전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충돌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충돌을 해결하고 메모리에 충돌이 발생했던 그 데이터를 어떤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 또는 2차적으로 이제 이 위치를 정하는, 저장해야 되는 위치를 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고, 자, 그래프도 사실 중요해요. 사실은 자료 구조는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어. 탐색과 정렬도 물론 중요하고 해싱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사실은 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 단원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어떤 요소, 또 자료 구조가 물론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위주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실제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고 컴퓨터과학의 다양한 우리가 과목을 배우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한다거나 코딩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분야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자료 구조의 요소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각 그 자료 구조마다 특징과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또는 어떤 알고리즘을 작성을 할 때 이런 문제는 이러한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빠르게 또 원하는 결과를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자료 구조 요소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료 구조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런 내용들 살펴봤습니다.